인류는 꽤나 오래전부터 초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진실의 단도대 위에서 사기꾼으로 판명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혹시 예언과 투시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집단이 지구 내에 존재한다면 믿음이 가실까요? 오늘은 어벤져스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능력자 집단 인디고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언제나 그렇듯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1977년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보라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출생부터 남들과는 조금 많이 달랐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보라스카를 낳을 당시 아무런 진통을 느끼지 못했음은 물론 신생아였던 보라스카의 눈이 갓 태어난 다른 태아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라스카는 고작 8개월이 되던 해부터 완벽히 문장을 말하게 되었고 장난감들을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3살이 되던 해에는 심지어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을 직접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정한 초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보라스카의 어머니는 아이가 매우 불편해할 때엔 어김없이 러시아에 매번 심각한 재난이 닥쳤다고 증언합니다. 쿠르스크호 핵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는 매우 아파했었고 베슬란 학교에서 인지극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등교를 거부했었다고 말했는데요. 보라스카의 사례가 미스터리한 이유는 바로 보라스카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회과학원 지구저장 및 무선전파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보라스카의 몸에서 어떤 특이한 빛이 발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짙은 남색의 에너지 스펙트럼이었죠. 사실 보라스카의 사례가 일어나기 이전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었는데요. 보라스카의 이런 특이한 능력은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과학자들로부터 지구상의 새로운 인종인 인디고 아이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의 주변에 남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인체의 역량을 시각화하는 사진 중 정실력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남색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인디고 아이들에 대한 예언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고대 마야 문명 당시 작성되었던 역법의 기록을 보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어느 순간 급격히 많이 태어나게 될 것임은 물론 그들이 곧 신인류가 될 것이다라는 글이 작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디고 아이들을 준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지구 종말을 막을 수 있으며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디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재 한 명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21세기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디고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거 없이 이러한 의견을 내세운 것일까요? 단순히 보라스카와 그의 몸 주변의 파장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닌 듯 보입니다. 실제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우고 있는 아이들 중 몇몇은 예언이나 점술 등과 같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파동과 빛으로 분별하는 차크라 연구 실험의 결과에서는 인디고 아이들과 일반인의 차크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참고로 이 차크라 아닙니다.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도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프롤로그가 존재합니다.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오늘 설명할 초능력자 집단이 등장하는 과정에도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존재하는데요. 인디고 아이들이 등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의 가설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나이와 그 출신이 모호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 시글이 인디고 아이들 이야기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주장인데요. 그가 인디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로 이 연구는 바로 나바호족에 대한 연구였다고 전해지며 이들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대대손손 거주해온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족 인구가 약 30만 명이 된다고 전해지는 이 나바호족은 현재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나바호라는 독자적인 부족 언어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문화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알시글이 인디고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나바호족에 대한 연구 착수에서부터로 나바호 인디언 부족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특정 지을 수 없는 신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진실을 추적하며 알시글은 아이들의 주위에 진한 남색 기운이 감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기에 어원을 둔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인디고 아이들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심리학자이자 심령술사로 활동했던 낸시 테페가 그들을 발견하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70년대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알시글이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인디고 아이들을 발견
발견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인디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진동의 색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이 색이 특정 어린이들 주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리 캐롤과 잔 토보라는 이름의 연구원들이 낸시의 이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서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인디고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가설입니다. 어느 쪽 가설이든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사실 하나는 인디고 아이들의 유래는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은 이러한 개념이 확립된 후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디고 아이들을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인 신인류라고 평하는 학자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을 향한 연구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인디고 아이들의 존재를 믿은 학자들은 단순한 조사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디고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과 공통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정의하는 한편 단순 아동 정신병으로 여겨져 왔던 아이들의 여러 증상들이 정신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품기에 이르는데요. 또한 인디고 아이들이 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출생했다는 것. 90년대 말부터 약 30년 동안 출생해온 인디고 아이들은 지구상의 한 종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괜히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들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내린 인디고 아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적 고아잉 활동인이라는 대중심리학적 개념과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출생자인 영밀레니얼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디고들은 강한 자부심과 명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지닌 죄의식이나 죄책감은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며 권위적 명령을 지행하기 때문에 상하 질서가 명확한 학교나 직장 등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는 한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하던 일에 쉽게 실증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본인이 혹시 인디고 아이들이 아닌지 잠깐의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언급된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과 호환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디고 아이들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앞서 언급했던 비범한 능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 생에 걸친 본인의 과거, 심지어 외계인이었던 기억을 가족들에게 말한다는 건데요. 또한 인디고 아이들은 제3의 눈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높은 지적 능력과 심령적 재능을 일으켜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투시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인디고 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앞서 인디고 아이들이 행동 과잉의 개념과도 통용된다고 언급했는데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인디고 아이들에 대해 동의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에 저항하거나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한 분야의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ADD 혹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셀 반 데르콜크 박사를 비롯한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는데 비과학적인 뉴에이지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확인되지 않는 신념을 믿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인디고 아이들이라 쉽게 정의 내리기 때문이며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아이들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디고 아이들을 연구해온 낸시 테펜은 이러한 의사들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초인적인 능력을 재능이 아닌 장애로 치부하는 사회의 편견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소수 집단을 부정하고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존중하고 그들의 재능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류와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습성이 있죠. 어린 시절 왼손잡이들을 어떻게든 때려가며 오른손잡이로 만들려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일면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 낸시 테펜가 말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인류는 20세기를 맞이하며 산업의 공업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세대이나 인류가 이러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분명 국가 간의 전쟁은 물론 자연재해로 빠른 시일 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범한 존재, 인디고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고 아이들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거세질 때쯤 새로운 영역의 아이들이 탄생하는데 이들의 존재는 크리스탈 아이들로 명명됩니다. 일부에게 나타나는 투시와 영적 능력 등 비범한 지능들은 인디고 아이들
아이들과 동일하지만 성격적으로 인디고 아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점을 지닙니다. 인디고 아이들이 대체로 재능은 뛰어나나 낮은 공감 능력을 지녔던 것에 반해 크리스탈 아이들은 뛰어난 공감 능력과 관대함을 지녔다는 겁니다. 인류가 점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론인 것이죠. 이러한 인디고 아이들, 더 나아가 크리스탈 아이들의 존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봉준호 감독은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사실 영화 괴물은 한강다리를 기어오르는 괴 생물체를 직접 목격하고 만들게 되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혹자는 허무맹랑하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연구해온 인디고 아이들 또한 이런 맥락 아닐까요?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의 주장 전부를 믿을 순 없지만 육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의 아이가 인디고 혹은 크리스탈 아이일 수 있겠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던 주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